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보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질병 후유 장애가 4월에 보험 개정될 때 함께 바뀐다고 합니다. 10여 년 만에 장애 분류표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들어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을 하는 걸 옳다라고 말하는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 특별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궁금증,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이 특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4월 보험에 개정되기에 앞서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민지용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용입니다.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3에서 79% 특약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많은 방송에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매년 4월이 되면 보험은 참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 보험의 약관이 개정된다든지 혹은 또 보험의 어떤 상품 구성이나 특징, 내용 등이 달라진다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올해 4월에 변화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그동안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이 출시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후유장애의 어떤 기준점이 되었던 장애 분류표가 12년 만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장애 분류표가 개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장애 분류표가 개정이 된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3월까지 가입한 질병후유장애나 상해후유장애를 3월까지 가입한 분들의 보장과 또 4월 이후에 가입해야 되는 분들의 보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는 4월에 가입하는 것과 지금 3월까지 가입하는 것이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질병후유장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또 아직까지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시지 못했던 분들은 질병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후유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하고 난 후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바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내 몸의 어떤 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후유장애라고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증권에서 많이 보는 이 후유장애의 종류인데요.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물론 보험이나 상품에 따라서 이름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퍼센테이지입니다. 80% 이상인지 3에서 100%인지 또 3에서 79%까지인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80% 이상은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80% 이상은 한 번만 지급을 하게 된다. 그리고 80% 미만 혹은 3에서 100% 이렇게 있을 때도 3에서 79%까지는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보험에 80%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밑에 80% 미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유장애율 예시입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3월까지에 대한 예시이고요. 우선 보시면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치매입니다. 치매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간병보험을 준비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보험료가 얼마고, 내가 혹시나 치매에 걸렸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은 얼마인지와 질병후유장애를 가입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도 치매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좀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혹시 간병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어떤 것이 더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구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년기가 되면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빨이 빠져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눈, 귀, 코, 치아에 대해서도 다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한국인들이 디스크가 굉장히 많고 척추질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스크에 대한 보장, 그리고 또 무릎이나 이런 발목에 대한 관절, 그 관절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 그리고 어깨, 또 손가락,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상실되는 경우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에 대해서 어떤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암 같은 큰 질병이 생겼을 때 이런 장기를 이식하거나 혹은 장기를 절제하거나 뭐 혈액 투석을 받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3에서 100%까지 다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80% 이상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시 중에 80% 이상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된 경우라든지, 혹은 두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또 이 씹어먹기나 말하기가 완전한 장애가 있을 때 정도가 80% 이상이 되겠고요. 사실 심장, 폐, 신장에 대해서 혈액 투석을 평생 받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도 7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80% 이상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80% 미만의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보기 편하게 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디스크, 이 추간판 탈출증, 허리에 대해서 10에서 20%, 그리고 또 척추에 대해서는 또 50%까지 또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 우리가 보통 다리의 3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절, 엉덩이와 허벅지를 잇는 그쪽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릎 관절 혹은 슬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족관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발목 관절에 대해서 이것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때 한 개의 다리에 30%, 그러니까 양쪽 다라면 60%의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력이 감퇴됐을 때 5에서 15% 정도의 또 질병 후유장애가 보장이 되고요. 치아가 5개 이상 결손됐을 때가 5%, 그리고 14개 이상이 결손됐을 때는 15% 정도의 또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뇌졸중이나 암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 암입니다. 이 암에 대해서는 암을 치료하고 수술을 받다 보면 이러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암을 판정받은 후에 위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50% 이상 뚜렷한 후유장애가 남으면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있고요. 뭐 간암으로 인한 장기 이식 수술을 했을 때도 75% 이상의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폐암으로 인한 폐절제, 대장암으로 인한 인공항문이나 인공요루를 달게 됐을 때 또 20% 이상의 후유장애를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으로 인한 고환 제거라든지 수술 시행했을 때 난소암으로 인한 난소 제거를 했을 때도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이 후유장애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것을 이 표로 인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암 외에도 이 대장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유장애가 많이 남는데요.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그나마 다행히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대장암을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 절제술을 진행했을 때 또 한 번 장애율이 50%가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뇌졸중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정말로 후유증이 더욱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하반신 마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올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혼자서는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든지 내 몸의 일부를 내 의지대로 쓸 수 없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장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시력 저하, 시력이 나빠지고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 또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결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후유장애로 인해서 질병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치매 약간의 치매, CDR 척도라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CDR 척도 2점일 때에 약간의 치매는 장애율 40%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뚜렷한 치매는 장애율 60%, 아주 극심한 치매일 경우 100%까지 보장을 받는 그런 질병후유장애 특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나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또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질병후유장애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특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욱더 유리한 특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장애의 비율을 봤을 때도요.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율이 훨씬 더 높고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금을 반복해서 그리고 합산해서 무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 특약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으로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굉장히 어울리는 특약이고 시대에 맞는 특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노년기 장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치매를 비롯한 모든 장애들이 사실은 전부 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가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내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들입니다. 인간의 몸도 기계와 같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다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관절 같은 경우는 또한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또 많은 손실을 입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노년기에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보험료가 더 비싼 유일한 특약입니다. 보험 중에 유일한 특약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당연히 여성들이 더 수명이 길고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에 굉장히 필요한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질병우유장애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축소해 왔습니다. 예,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장하던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지금 계속해서 보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대 5천, 최소는 1,0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하는 등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의 기준별로 이 스코어링에 따른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우유장애 특약 80% 미만을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우유장애 80% 이상 특약도 똑같은 액수로 가입을 해라라든지 혹은 기본계약, 주계약을 더 많이 가입하라라든지 이러한 어떤 가입 제한 요소도 조금씩 더욱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보유한 보험사가 과거엔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일부 보험사는 갱신형으로만 보장하는 등 지금 현재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추세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분류표가 12년 만에 올 4월부터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 아직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고 또 아직 구체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에 대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고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때 한쪽 다리에 대해서 3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 올 3월까지의 내용입니다. 4월부터는 이것이 20%로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경우는 검사 없이도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바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수술과 또는 시술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를 다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절제의 경우에도 비장애 절제는 20%를 지급했는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음경에 대해서 반이 절제돼도 20%를 지급하는 것을 15%로 낮추었다. 그리고 요것은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인공요도, 인공괄약근을 설치했을 때 현재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30%를 지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12년 전에는 이러한 수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치매가 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CT나 MRI를 기초로 진단을 해서 18개월 이상 치료한 후에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이런 검사나 이런 판정 기준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편하게 내가 장애유를 받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까지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네,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과 관련해서도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질문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입 제한이 있느냐?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질병우유장애 특약을 가입하시기가 힘듭니다.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가입을 아예 못하시는 분 혹은 또 1,000만 원만 가입이 되시는 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른 제한도 일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의외로 80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80세 만기.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세 만기는 정말 좀 많이 비쌉니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좀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80세 만기로 가입했을 때는 후유장애 판정을 많이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90세 만기가 가장 적당하다 라고 보입니다. 질병우유장애는 웬만하면 90세 만기 이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거의 한 3배가량 나기 때문에 100세 만기는 너무 비싸지만 90세 만기 정도는 그래도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80세 만기를 5천만 원 가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0세 만기를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만기를 늘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후유장애 특약만 딱 가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질병후유장애 특약입니다. 특약의 형태로 존재하고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요 질병후유장애 특약만 딱 가입을 하실 수는 없고 대부분 종합보험에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다행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물론 4월이 되면 이것도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기본 계약이 많이 보험사들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을 최소화시켜서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한다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하실 때 그냥 또 이 특약만 가입하고 또 나중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이 나에게 빠진 특약을 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보험의 개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보험료는 또 한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나 나에게 빠지고 꼭 중요해서 이번에 꼭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떤 전문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특약은 무엇이 있는지, 질병후유장애 외에도 또 나에게 빠진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추가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병후유장애와 장애분류표가 4월에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유병자 실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년기 장애라고 볼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4월 보험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예. 보험을 제가 3개를 갖고 있거든요, 아들이.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군 제대하고, 예. 며칠 전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얘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보장이 이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어쩌나 예. 상담 받아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 이제 24이요. 24인데 제대도 하고 취업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네,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증권 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던데 우체국 보험이랑 교보생명보험은 이미 납입 완료가 되셨네요. 예, 그거는 이제 다 냈어요. 예, 그리고 KB손해보험의 자녀보험은 15년 납 30세 만기로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예,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20대 중후반의 남성은 어떤 보험을 들고 가면 좋을지. 잠시 뒤에 전문가가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나이는 24이라고 하셨죠.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필요한 보장은 뭔지 알고 싶다라고 물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세요. 근데 이렇게 벌써 장성한 아드님이 계시네요. 예. 네. 근데 취업도 이렇게 알아서 취업도 잘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3개의 보험이 다 예전에 들어놓으셨던 보험들이에요. 2003년도, 4년도, 또 2009년도 가입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가 대부분 이제 그 자녀분이 보험 가입할 땐 다 어린이 보험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보험 만기가 다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 보험을 들어줄 때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만 보험 만기를 해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장성하면 니네 보험은 니네가 들어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증권을 보니까 얼마나 전화를 잘 주셨는지 이거 리모델링 바로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지금. 예. 지금 보시면 교보생명의 어린이 보험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신 보험 중에 하나죠. 주니어 보험. 가입하신 건데 요거는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 만기가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지는 2003년이지만 15년 만기면 올해나 내년 정도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교보생명 맞아요. 어린이 보험은 없는 걸로 제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체국 안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년 만기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 만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우체국 안보험에도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 어린이 안보험이 암진단비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세요. 가입하고 이때 당시에 보장의 유사함의 범위도 굉장히 넓게 가입은 잘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기가 5,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보험 자체가 이미 완납을 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완납 다 하셨기 때문에 요거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안타까운 게 KB손해보험에 30세 만기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24세면 앞으로 한 5,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만기도.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전화를 잘 주셨고 또 아드님이 지금 건강하셔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게 또 보장은 넓게 또 보험기간은 100세 정도까지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KB손해보험에 만기가 30세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가입하신 보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담보가. 그래서 내용에 보면 후유장애도 1억까지 들어가져 있고 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2천만 원씩 각각 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배상 책임까지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게 되면 이런 실손 의료비까지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 실손 의료비라 하면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해줘도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녀분 가입하신 보험에는 일반상해 의료 실비라고 해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증권을 딱 봤을 때는 두 개는 이미 완납도 끝났고 보험기간도 너무 짧아서 그거는 감안을 한다 해도 KB손해보험의 담보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해지하고 백세로 새로 들어라 뭐 이렇게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KB손해보험의 보험은 일부 조정해서 가져가는 걸로 해서 자녀분이 젊고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방금 방송 강의에 나왔던 어떤 질병 후유장애 담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와 또 암하고 뇌졸중, 이미 KB의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뇌나 심장은 이거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추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왜냐하면 이런 증권 분석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는 좀 더 정확한 제안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KB손해보험권은 유지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100세까지 3대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 또는 이제 4월 달에 많이 축소되는 어떤 질병 수술 특약까지 해서 준비를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한 20년 납에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변동 없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준비하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면 보장의 혜택을 굉장히 넓혀가실 수가 있어요. 네, 보험료 부담은 어떠신가요? 9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 거를 지금 그 KB 거기 거를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정을 좀 해주고 요거는 가져가고 추가로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가입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가감하게 KB손해보험까지 다 가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20년 납의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실손보험 재구성을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KB손해보험에 지금 갖고 있는 보장 자체가 워낙 폭이 넓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담보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유지를 해도 괜찮다라는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아드님이 이제 사회생활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보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아드님한테 넘겨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적절하게 좋은 타이밍에 전화를 잘 주셔서 저도 증권을 보시고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기회를 적절하게 잘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전화를 정말 참 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을 유지를 잘 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가입하는 보험도 유지를 정말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보장을 가져가야 할 시기 적절한 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자녀보험 다시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994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변액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적으셨고 민지용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우선 변액보험의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좀 차이가 있고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보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을 아시고 나서 또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변액 전체를 모두 말씀드리긴 그렇고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목적과 시간이 나에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신 분에게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이제 단점으로 뽑는 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든다. 두 번째는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투자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나중에 얼마 정도의 연금 재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완전히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장점으로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 은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을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변액보험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가 잘 되고 또 수익률이 좋게 날 경우에는 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넘어서는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비과세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없어질 것으로 많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10년 이상의 변액저축보험의 경우 당연히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점 등은 아무래도 추가 납입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본인도 좀 신경을 쓰면서 운용을 한다라면 이 부분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좀 장단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본인의 이 목적과 시간이 맞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신 후에 내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꼬박꼬박 할 수 있다라면은 또 변액저축보험이 맞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2199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지금 봐드렸고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030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문자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혈압약과 갑상선 항진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좋다고 하던데 저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김정덕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보험을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바로 실손보험이었어요. 그러나 실손보험보다 또 중요한 게 3대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지금 문의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만성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죠? 혈압약 드시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아마도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가입하시기에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3%부터 79%까지 반복적으로 보상이 되는 담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위암 진단 받아서 위 전체를 절제를 했다. 그럼 50% 후유장애, 여성으로 따지면 난소 절제를 해서 자궁 수술을 했다. 그래도 50% 후유장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아마 합병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많이 인수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정말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거듭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꼭 가입을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40대인데요. 예. 근데 보험을 한 3건 들고 있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서 걱정인데요. 아, 예. 이제 건강도 좀 신경 쓰는 나이고. 예. 한데 저는 건강한데 집안에 또 암에 대한 좀 가족력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보험을 잘 모르는 상태 무조건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방송 보다가. 예. 연락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이었다. 40 되셨고, 네. 3건의 보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40만 원 조금 안 되게 납입이 되던데, 어느 정도 선이면 납입 가능하시겠어요? 이거보다 좀 보장은 좀 안 줄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보험료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꼭 필요한 보장은 가져가되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이랑 삼성생명의 암보험,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보험 이렇게 3건이 있으신데 혹시 시청자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예, 지인이 통해서 이렇게 권유받아서. 아, 그러셨어요? 그때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보면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2010년도부터 이렇게 가입을 하나씩 하셨던데 네. 이후에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예, 그럼 오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암 가족력이 있다고 걱정스레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민지용 전문가께 답을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제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네.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한 가족력으로 인해서 좀 암을 많이 걱정하시다 보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방향이 좀 이렇게 돼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CI보험에 이제 가장 많은 보험료를 좀 지불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CI보험의 단점 같은 거는 많이 다뤘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암을 걱정하시는데 CI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암이 아닌 중대한 암을 보장한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 암을 다 보장한다 이것만으로 암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방송에 좀 봤습니다. 그네요. 네네. 또 보장의 범위가 좀 좁고 아무래도 보험료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암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보장 내용은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저렴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것 또한 또 1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청자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한 3-4번 정도는 더 갱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또 암보험이 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보험료 갱신이 만약에라도 비싸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는 아무래도 혹시나 경제활동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담은 배 이상으로 가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없애야 되나? 그리고 또 없앨 수도 없는 그런 막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이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낮추더라도 비갱신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 가입하셨던 건강보험의 경우를 보시면은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시기에 이제 잘 가입은 해두셨는데 몇 가지 특약, 뭐 운전자 특약도 그렇고요. 몇 가지 특약이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갱신형이 좀 많이 있던 것 네네. 같은데요. 갱신형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면서 이러한 갱신형들은 좀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험들이 전부 다 80세 만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변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보험 증권을 보면은 암 진단금은 그래도 많이 설정이 되어 있으신 편이지만 암 수술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암 수술 특약도 꼭 같이 좀 추가해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종합해갖고 한번 리모델링을 도와드린다고 한다면은 가격 대비 효율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 CI보험, 그리고 갱신형으로 이루어진 암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중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차액 중에 일부를 가지고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료는 현재 지금 한 38만 9천 원 내고 계시는데 한 20만 원 정도로도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고 중대한 질병이나 암 진단금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외에 그동안 없었던 암 수술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뭐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런 것들이 더더욱 보장도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고요. 다만 암 진단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멸성으로 암보험만 따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에서 한 2-3만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기존과 똑같이 암 진단금도 7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갱신형과 CI 보험만 정리를 하셔도 그 차액으로 좀 더 보장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장은 좀 늘어나는 거고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예, 보장 금액은 비슷하지만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고 보장 만기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거의 한 40% 정도까지 절약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좋네요. 네. 그렇게 하면. 네네네. 예, 시청자님 네.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되셨어요? 예. 예, 지금 보험료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최종 결정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바로 하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저희 그럼 네.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주신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희 끝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는 문자 풀어볼 거고요. 9711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현재 67세이신 어머니 3대 진단비 보험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시다라고 덧붙이셨는데 3대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김정덕 전문가님. 네,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혈압약, 당뇨약 드셔도 누구나 막 30대부터 이런 만성질환을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질환도 이렇게 크게 병으로 보지 않죠. 자, 3대 진단비 궁금하신데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325. 자,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 없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325에 해당이 안 되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보통 3대 진단비 하면 암과 또 뇌졸중, 그러죠.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되는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67세면 보통 비갱신은 솔직히 가입하기가 조금 비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67세면 한 10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통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암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이 가능하신데 일부 두 회사 정도, 두 회사 손해보험 회사 중에서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암과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4월에 보험이 개정된다고 하죠. 그때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 마시고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2912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길게 남기셨네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작년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100세 만기로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20에서 한 30년 후에면 해지 환급금이 높으니까 그때 해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민지웅 전문가님. 네, 지금 뭐 문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얼마 정도의 보장 금액으로 구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컨셉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런 컨셉으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다른 특약이 거의 없이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만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한 30만 원 안팎으로 구성이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원래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적립보험료를 설정하지 않고 설계를 하게 되면 만기까지 가면 환급금이 없는 그런 소멸성 보험일 수 있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는 이제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이 10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기는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년기에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 100세 만기로 설정하실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 후에 나중에 해지환급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해지를 해서 낸 돈도 돌려받고 질병후유장애도 보장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인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은 사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입할 때 혹시 받으셨던 가입 설계서를 자세히 보신다 그러면 그 가장 해지환급금이 높은 시점이 보일 겁니다. 그 시점이 한 60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되면 질병후유장애가 이제 필요해지는 시점인데 네. 그때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해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도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저축보다 환급금이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